좀 여유가 있습니다. 뭐 중앙에 계신 분들 바쁜데. 네, 중요한 인물이 아니시군요, 의원님. 예, 저는 핵심이 아닙니다. 비주류입니다. 바른정당에서도. 아니, 비주류에서 나갔는데 바른정당에서도 비주류면 어떡합니까? 아, 그러게요. 좀 이제 정치 인생이 좀 그렇게 보이네요. 자, 이게 이제 선관위 경상 보조금 때문에도 속도를 내는 것도 있겠지만, 예. 이 작업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당사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 월급 주고 하고 지금은 무슨 돈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아, 지금 바른정당 그 회계 말이죠? 예, 예.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비주류라서 문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개인 돈을 많이 쓰는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거 더 이상 안 예. 여쭤보기로 하고. 이제 중앙당까지 창당되고 나면 예.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앞으로 더 탈당해서 합류할 거를 기대하십니까? 그러게요. 아니 새누리당 계신 분들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탈당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기 친박 뭐 핵심 청산도 잘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뭐 사실상 친박 정당이 되어서 여기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나오려고 해도 뭐 바른정당 뭐 이렇게 희바리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도 뭐 그렇다고 뭐 국민의당 가기도 못하고 또 뭐 독자 교섭단체 만들자니 뭐 숫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뭐 만들어도 충청당 될 것 같고 참 그 난감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바른정당 나와서 만들어 놓고 죄짓고 있는 심정이에요. 뭐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정당 딱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요즘 비아냥거리면서 반반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딱 반반 정당 돼버렸어요. 아니 바른정당이 이제 사투리 휘발이 힘이 없다는 소리죠. 바른정당이 처음에 나가기만 하면은 새누리당 정도는 최소한 제압할 줄 알았는데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열세예요. 그 원인은 어디서 찾으십니까? 핵심 원인은 이게 이제 친박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일체감이 있는데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 혁신적인 저 같은 사람 있지만 또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 있다 보니까 핵심 정책에 대해서 합의를 잘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대체로 이견이 강하게 있으면 합의를 뒤로 미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18세다, 18세 투표권이다. 이제 반대가 한둘이라도 있으면 합의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다수는 찬성이에요. 또 예를 들어 뭐 국정교과서다. 저는 이거는 금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도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저 정당 왜 만들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도 지금 아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리더십이 이렇게 해서 되느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좀 혁신 비대위 같은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지금 바른정당에.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젠가요? 충북의 박덕흠 의원이 이제 처음으로 반기문 전 총장 돕겠다고 탈당 선언을 했는데 반기문 총장이 바른당에 합류하게 되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새가? 그러게요. 반기문 총장한테 사실 좀 죄송한 게 이렇게 좋은 인재 들어오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번듯하게 좀 상을 차려놓고 맞이해야 시너지가 있는데 반기문이 반반 후보잖아요 지금. 다른 정당이 지금 반반 정당인데 지금 그럼 반반 후보랑 반반 정당에 합치면 시너지가 날까요? 더 악화될까요? 그러니까 반반 후보 이미지가 더 강화된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정당이 주요 정책에 있어서 입장을 확실히 결정짓고 좀 힘있게 나갈 때, 중심을 확실히 잡을 때, 반 후보의 중심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이 반기문 후보를 제대로 딱 받쳐줄 정도의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강력히 나와라라고 좀 하기가 약간 좀 민망하다. 이런.
근데 결국 반기문 총장이 이제 갈 곳은 바른정당밖에 없긴 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당 소속 여부를 떠나서, 반기문 후보가 공항에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게 국민 대통합이잖아요. 그죠? 국민 대통합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충청권이고, 보수고, 누구랑 같이 하는 게 가장 국민 대통합 취지에 부합하겠는지 저는 국민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정당이 아니고 국민의당이죠. 네, 국민의당. 네,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합쳐가지고. 국민의당인데 당에 너무 애정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애정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쓴소리를 하죠. 근데 그 국민의당이 호남권에 기반이 있고 또 약간 중도 이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중도와 충청과 호남이 합치는 게 국민 대통합에 더 가깝고 중도와 보수가 합치는 게 국민 대통합에 더 가깝다. 그래서 저는 시너지로 볼 때는 반 총장이 국민의당, 바른정당보다 국민의당 가는 게 더 시너지가 있다. 물론 편하기는 바른정당이 상당히 편할 겁니다. 근데 편한 게 독이라고. 약은 써야 약이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 그런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긴 한데 그래도 결국은 반기문 전 총장이 갈 곳은 바른정당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것이 박지원 대표도 국민의당과는 그 결이 좀 맞지 않다는 의미의 이야기를 했고 뭐 이념과 결이 맞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국민의당도 뭐 저기 정강 정책이나 이런 게 뭐 그 새누리당부터 시작해서 별 차이 없어요. 이 정책은 별 차이 없고 정치 스타일이 다른 것이지 지지 기반이 네, 의원님 좀 다른 것이고. 예. 오늘 정치를 앞으로 길게 안 하실 생각이신지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다. 속에 있는 저 처음부터 그랬어요. 뭐 모르셨구나. 속에 있는 소송할 때부터 너무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근데 또 안철수 대표도 이제 뭐 설 지나면 출마 접을 거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쪽에서는 그다지 서로 물밑에서 대화를 하긴 했을 텐데 긍정적인 시선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반 총장의 높이 사는 거는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 이런 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확인하셨습니까? 네, 굉장히 강한. 왜냐하면 기름장가요?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벗었잖아요. 막 화도 내고 네. 나쁜 놈들 막 이렇게 직선적으로 막 돌직구 날리고 하는 거 보면서 외교적인 언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나는 나가겠다. 뭐 이런 의지가 읽히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는 사실상 뭐 공식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지 뭐 칼 꺼내만 못한 뭐 이런 형국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수 많이 해도 20% 이하로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정 지지층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기자들 보고 나쁜 놈 한 게 뭐 계산된 정치적 발언이면 이제 의지인데 그냥 평정심을 잃은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치인은 좀 평정심을 항상 유지하면요 대중적 정신이 되기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외교관이지. 그러니까 외교관은 평정심을 안 잃지만 정치인은 평정심을 자주 잃죠. 노무현 대통령 멋있어진 것도 막 명패 막 던지고 그게 정치인으로 쇼가 아니라 평정심을 잃은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대의명분도 있고 한데 이건 그냥 본인이 화난 거잖아요. 작은. 근데 이제 실제로 확인되는 게 가짜 뉴스라는 게 절반 이상이 가짜 뉴스였잖아요. 그래서 반 총장이 그런 제스처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지 확인도 많이 시켰고 그런 면이 있죠. 자, 그러면은 워낙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것 좀 알려주세요. 반 전 총장의 조건부 입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정봉국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조건을 뭔가 걸었던 어떤 물밑 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류만 아는 이야기를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무슨 조건부 입당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이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물론 다른 언론들도 그런 걸 보도했는데.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무슨 뭐 지분 내놔라 이거잖아요. 네, 사무총장 뭐 내놓으라든지 뭐 당직자 지분 내놔라. 네.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반 총장 지지율이 바른정당 지지율 지금 2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으로 따지면 3분의 2 지분을 요구할 자격이 충분히 있죠. 그건 뭐 조건이 아니라 뭐 당연히 뭐 그런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 정도 세력이면 지분 요구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의원님 아무래도 주류하고 너무 교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주류에서는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요? 네. 아니 그건 저는 투명하게 만약에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는 네. 반 총장이 어쨌든 바른정당에 입당할 의사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지분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예. 바른정당이 반반 정당 이미지를 빨리 탈피하는 것이 그럼 자연스럽게 지분이 지금 뭐가 문제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네. 예, 아니 반기문 후보 지금 뚜렷한 후보가 없잖아요, 바른정당에. 유승민 남경표 있었습니다. 유승민 남경표. 그러니까 이제 5% 넘어간 후보가 없잖아요. 사실상 뭐 몇 명인가요? 6등 뭐 이하 그 안으로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반 총장이 뭐 들어와 준다면야 구세해 주죠. 20%까지 되는데. 그래서 확실히 주류하고는 거리가 뭐 저희는 주류인 줄 알고 섭외를 했는데 섭외를 잘못했네요. 앞으로 비주류라고 생각할 때만 섭외하십시오. 아니 이제 내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했는데 대신 뭐 폭로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폭로는. 예. 자, 이런 얘기도 해요. 반기문 총장 측에서는 이게 물론 언론 보도입니다만 언론 보도를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긴 있나 봅니다. 자신들이 창당을 하면 오히려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보다 세가 클 텐데 뭐 머리 숙일 일이 뭐가 있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고 아예 반기문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도 떨어진다고 보는 게요. 예. 이제 반 총장이 정치할 의지는 강하지만 동시에 상당히 불안한 후보다. 입국에서 보여준 행태가. 그래서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가겠느냐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창당이라는 거는 미래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반 총장은 떨어지면 미래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 유승민이나 남경필은 떨어져도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지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괜히 당 만들었다가 없어져요, 바로. 반 총장은 떨어지면. 그래서 후보로 있는 거라고 정당으로 있는 거랑은 달라요. 근데 예를 들어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에 가면 떨어지더라도 그 정당은 존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창당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기문 신당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렵고요. 어쨌든 어느 당이든 들어가든지 합치든지 뭐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입당도 지금은 아니다. 창당은 어렵다 하시면 남은 게 흔히 말하는 삼지대인데 원래 반기문 총장 측의 표현을 빌자면 이제 반 총장이 들어오면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제 친문 제외한 모든 세력을 통합한다 이런 시나리오였단 말입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그 흡인력이 예상만큼 폭발적이지 않아서 어떻게 보세요? 이 삼지대는? 삼지대 장애가 많이 조성이 돼 있죠. 일단 반 총장이 독자적인 자생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바른정당이 적어도 새누리당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힘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국민의당이 혼자 하지 않는다는 뭐 이런 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곳곳에 암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보수 혹은 중도까지도 집권하기는 어둡다, 전망이. 물론 뭐 시간이 있으니까 뭐 변화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2월 달 내에도 이런 상태라면은 뭐 사실상 집권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이재호 전 의원이나 정의화 전 의장이나 손학규 전 대표, 정운찬 전 총리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이런 소위 말하는 제3지대에서 서로 연대해서 뭐 아주 천하 인재들이 다 모였구나 이런 이미지도 주면서 거기에 이제 방점으로 반기문 총장이 합류하고 이런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다 흡입해서 나중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정당도 합류하고.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바른정당도 국민의정당도 혹은 손학규, 정운찬 이런 분도 각자 새도 없고 그 새를 불릴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티끌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모아 티끌이다.
이런 비아냥도 있단 말이죠. 그게 현실적으로는 2월 달까지도 이러면 이게 너무 이번 대선 어렵지 않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럴 경우 대선이 어렵고, 그럴 경우는 문재인 후보 그쪽에서 어떤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판세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그걸 돌파할 중심은 반기문 전 총장으로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일주일 행보에 말들이 많았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고 보십니까? 전혀 정치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게 그대로 드러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반기문 동생 체포영장 발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대선 후보까지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은 강력하게 이 문제 해명을 하고, 그리고 동생 보고 빨리 미국 가라고 해야죠. 그죠. 예. 미국을 강력히 왜냐하면 그래야 의혹이 해소될 수가 있거든요. 예. 끌면 끌수록 불리하죠, 본인에겐. 예. 그래서 끌면 끌수록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적어도 출국 권유까지 시켜야, 괜찮으니까 저러는 모양이다, 이런 여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흡한 대응도, 지금 의혹을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제 정치할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처음부터 대선 후보로 탁 나서서 여러 가지 실수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이 지난주에 자신들은 다 개파 청산했다고, 친박 인적 청산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라 바른정당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러니까 약간 코미디 하시는 것 같아요, 갈수록. 예를 들어 대통령 탈당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대통령 힘이 다 빠졌다. 근데 이 말은 계속 대통령하고 같이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거죠. 새누리당 당병 공모하는데 이 도로 친박당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되면요. 네. 대통령 영향력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탈당할 필요 없잖아요. 네. 탄핵이 되면 앞으로도. 그리고 탄핵이 안 되면 명예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래도 또 탈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탈당 안 시키겠다는 거는 영원히 탈당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당으로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까지 빠져버리면 지금 탄핵 반대 여론이 그래도 한 20% 되거든요. 예. 그 지지율은 마저도 사라지면 새누리당은 그냥 지지율이 5% 이하대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친박 정당, 친박 연대 이렇게 지금 가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하고는 그 어느 정당도 같이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명진 위원장이 있는 한 선거연대는 없다고. 이 얘기는 임명진 위원장만 아니면 대선 때 선거연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꾸로 되짚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맥락이 좀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 임명진 위원장이 친박 정당을 계속 추진하면 네. 연대는 없다는 것이고, 네. 우리가 사실 이제 쫓겨난 건데, 새누리당에서 이제 그때 이제 대통령 탈당하고 친박 핵심 8명을 출당시키라는 거였거든요. 네. 만약 그 조건이 그때 다 이루어졌으면은 실현됐으면 우리가 나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출당시키고 친박 핵심 8명 다 쫓아내면, 근데 지금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출당 안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임명진 지도부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하게 될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봐요. 이번 대선에서 같이 할 공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가능성은 저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통령, 새누리당 황교안 총리, 내각제 고리로 이런 연대, 이거 불가능할까요? 불가능, 가능성 제로. 그러니까 제로? 친박과 연대는 불가능합니다. 친박과 연대. 그러니까 황교안 그분은 어쨌든 대통령의 분신이기 때문에 네. 그분하고 같이 하는 순간 친박당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비주류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짧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블랙리스트 대통령이 부정하잖아요. 예. 근데 재미난 게 어제
탄핵 반대 맞불 집회에서 예. 김진태 의원이 블랙리스트 있어도 된다. 종북 좌파. 그랬죠. 그러니까 탄핵을 무효화시켜야 되는데 블랙리스트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 그 집회에 나온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